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사정치민주연합이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소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는 하지만 특정 국가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연계 관계가 해상 결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을 경우에 이것도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상 결정을 내릴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결정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길지, 그래서 반발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제는 저녁 때 비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봄비 같았어요. 할 말 없음. 네. 예. 근데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좋지 않은데요. 더티 플레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더티 플레이. 스포츠에서 신사적이지 못한 행동을 일컫는 말. 그렇군요. 근데 뭐, 더티 플레이가 뭐, 이 야구에서 나왔어요? 축구에서 나왔어요? 네. 뭐, 농구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뭐 프로야구 시즌 다 끝났고요. 예. 스포츠 뉴스 이제 김세훈 기자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격돌하지 말아야 할 격돌이 결국 벌어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네.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도 어제 속볼 보면서 했습니다. 예.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던 황선 신은미의 토크 콘서트 어제 익산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이 스스로는 통일 콘서트라 하고 네. 반대 측에서는 종북 논란 콘서트라 하고 시끌시끌하죠. 근데 전국을 돌며 강행하고 있어요. 이제 원광대에서 원래 예정을 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해서 신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8시 20분경에 익산 모 고교 3학년 학생이 인화물질이 든 냄비를 가방에서 꺼내서 번개탄과 함께 불을 붙인 뒤 연단으로 향하다가 이 관객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떨어뜨리고 펑소리와 함께 이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이 원광대 사회과학대의 이모 교수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불은 곧 진화됐지만 200여 명 관객이 이제 긴급 대피하는 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고등학생이 더군다나 그 황산이 아니고 그 인화물질. 산과 이 질산칼륨이 섞여 있는. 저는 뭐 이건 모르겠어요. 맥가이버인가 봐요. 예, 이렇게 그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신은미 황선 이 두 사람의 이른바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시선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토크 콘서트에 일부 찬성을 하는 입장이든 진보적인 혹은 뭐 반대하는 보수적인 입장이든 아니면 다수의 지켜보는 정치적 견해 없이 지켜보는 국민들이든 문제는 물리적 충돌이 있겠구나 했거든요. 네. 어제 그 우리 저 방송 월요일에 나오시는 황태순 의원님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구타유발 콘서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치적 다수 월요일에 빼고요. 물어봐야지. 예. 우리가 이게 뭐 자유단 시절도 아니고요. 예. 흑색 테러, 적색 테러 이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되지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것들을 강행한 쪽이 이게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다음에 또 이 고3 학생도 오늘 예.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간 베스트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다. 이런 전원들이 있어서. 글쎄요. 아, 이게 참 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게요, 뭐, 어떤 사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좀, 네. 분열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극단적이고 분열적으로 가는 거죠. 내부 통일이 아니라 내부 분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지. 이게 남남 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다. 근데 이런 사실은 이 생각이 부분에 들고요. 있어서는 전 남남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의 이른바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남남 갈등의 경우에 비해서 수적으로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등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반대 예. 여론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건 예.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게 참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다친 이재범 교수는 사회과학대가 아닐 겁니다. 원광대 정치학 교과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직이 교양학부, 변경됐겠네요. 교양학부로 바뀌었겠구나. 거예요. 네. 또 언론도 좀 오보들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 화상 입은 분들 좀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신은미 씨는 내일 출국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예. 오늘 출두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출국 전날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래서 이제 서울지경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예. 내국인이 아닙니다. 신분상 소환에 응할지 불응할지. 뭐 불응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고 봅니다만 내일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토크 콘서트가 통일 지향 토크 콘서트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은 내부 갈등을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이제 불거지게 만드는 예. 그런 이 계기로 작용할 것 같아서 결국은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한 쪽도 얻은 게 뭔가 또 우리 사회가 얻은 게 뭔가 또 이 반대자들 또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내외에서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우리가 성찰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이런 테러와 같은 무서운 일, 우리가 뭐 IS와 미국의 교전에서나 듣는 얘기가 국내에서 벌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전에는 황산 테러라고 해서요. 예. 서모 교수라고 하는 모 대학 교수가 예, 교수가 자신의 그렇잖아요. 조교였던 예. 강 모양에 대해서 이것도 검찰청에서 조사받다가 던졌잖아요. 여학생이었어요. 더군다나. 여자 조교였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여학생인지. 근데 여조교와 부친에게 아이고, 같이 저런. 뿌려서 얼굴이 뭐 신체의 40%가 녹아내리게 되는 그런 화상을 입었는데요. 정말 이게 뭐 교수도 이럴 정도니까 고3 학생도 젊은 혈기에 욱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폭력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는 또 성추행 났다며. 또 성추행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이제 직업이 뭐냐 그러면 무직이라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무직 좋습니다. 네. 네. 서울대 얼굴 들고 서울대학교 다니겠어요. 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뭐 사방에서 터지니 이게 교수들이 왜 이래요, 이거? 예?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요. 아이고, 참. 이 더티 플레이가 만연한 사회 우리가 예.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 정치권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하도 지금 뭐 황선 신음이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정윤회 사건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새벽에, 예. 1시 40분 넘어서 근데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정윤회 씨가 굉장히 미남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전에 조선일보 멋있어요. 인터뷰 때 뿌렸던 그나마 그 사진은 칼라 그 사진이 사진은 너무 왜곡돼 있어서 글쎄, 그거 정윤회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진짜 멋있더라고. 네, 일정 기간 생긴 동안.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는 이런 거죠. 이 구형 에쿠스에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와서 딱 비서가 문을 열어주는 모양으로 진짜 신형 되었는데 에쿠스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이 중견 사업가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등장했는데 정말 이 중년 훈남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머리도 이제 백발인 줄 알았는데 염색을 하시고. 예. 아니, 예. 백발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형 이미지로 등장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생생한 라이브 동영상 모습이 네. 의외의 반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멘트가 나름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 뻔히 아니까 네.
고심을 하고 준비했을 텐데 보통은 성실히 조사받겠다. 겸손한 이제 그렇죠. 제스처를 취하죠. 항상 그게 네. 도식적인 진실만을 거죠. 말하겠다. 네, 네. 그러는데 이분 세게 나왔습니다. 불장난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 불장난에 누가 춤췄는지 예. 그 배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벽 1시 40분에 그 검찰청 앞에 뻗대기 하고 있던 기자들이 이 15시간 40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물어봤습니다. 불장난의 배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유유히 귀가했습니다. 새벽에. 뭐 몇 차례 더 나와야 되고요. 예.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검찰 조사 내용이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박관천 전 행정관과 대질신문이 있었다. 근데 통화한 바가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경정한테 전화해서 그 이 내사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조응천 비서관이 시키는 대로 전 타이핑만 쳤습니다. 그랬다고 이 전언을 했었죠. 정윤혜 씨가. 예. 그 같은 맥락에 진술을 했을 것이고 박관천 경정이 이 정윤혜 씨의 주장을 다 인정했을까 아닐까. 예. 이런 대목들이 앞으로 밝혀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그 불장난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학가요제 옥슨 80이라고 나왔는데 불로리아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홍서범 씨가 등장했던 조갑경 씨가 그 요즘 노래가 유튜브에 자꾸 생각이 나옵니다. 나가지고 저는 예. 관련 뉴스가 더 있나요? 이게 더티플레이는 아니지만요. 주목할 뉴스는요. 뭐 국회 뉴스 오랜만인데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담. 이름은 멋있습니다. 예산안 끝나고 모처럼 90분 만에 빅딜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4개항의 합의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다. 이건 이제 정부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절충적으로 받아준 것이고요. 딜이니까 주고받은 게 있을 텐데 야당의 요구는 사자방 국정조사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다 받지는 못하고 여권에서 4대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원으로. 대신 해외 자원 비리 국정조사 합의해서요. 지금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연내 구성해서 국조활동이 곧 시작될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는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죠. 예.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향후 미진할 시 실시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를 여야가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당 내 친이계가 이번 빅딜에 상당한 좀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빅딜 자체는 더티플레이가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서부터라도 좀 페어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뭐, 어제는 한 베트남인가요? 한 베트남, 원래는 이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어제 예. 시작돼서요, 부산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첫 행보로 이제 박 대통령이 베트남 총리를 만났죠. 예. 응엔 떤 중, 중 총리. 아유, 발음을 잘하시네. 이분이신데 이제 2012년 8월 이후에 진행되고 있던 이 양국,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려줄까요? 이게 노래는요,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비다라는 곡을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 들으면 익숙하십니다. 이 노래 잘 알죠. 이게 주로 월드컵이나 혹은 뭐 올림픽 때 종종 나오고요. 이거 시그널로 많이 쓰입니다. 도시에도 나오는. 아, 맞습니다. 시그널로 많이 쓰이죠. 근데 내용은 비바라비다는 인생 찬가라는 제목인데 그렇군요. 내용은 좀 우울해서 예. 한때 나는 왕이었지만 이제 나의 거리였던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신세가 됐다. 이런 인생 역전에 좀 쓸쓸한 분위기인데요. 그렇군요. 더티 플레이 하면은 망한다. 이런 명심을 좀 하시고 폭력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료 의심될 때 1호
1588-566 주저 말고 신고해요 1588-566 가짜 서류 신고는 한국서류관리원 1588-566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남건설. 12월 시흥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선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남실 지구까지. 역시 호방건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피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연말 전국이 이른바 정윤의 파동으로 상당히 어수선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야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었었죠. 지난 9일 개헌 모임인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을 했고요. 또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 이른바 2+2 회동이 어제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분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네, 원내대표직 맡고서 첫 번째 정기국회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힘드셨어요? 네, 야당, 당 내외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원래 대한민국의 야당 원내대표가 제일 힘든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에게 약속한 10월 31일까지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고, 또 예산은 또한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야당은 또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안 심의에서 저희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내세우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압박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하지 못한 점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서민정세라고 하는 담백합 인상은 저희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이제 정기국회 끝났으니까 개헌 얘기 하셨는데, 예?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우윤근 대표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네. 예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정기국회 끝나면은 개헌 얘기를 하겠다는 뉘앙스로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김무성 대표도 얘기 끊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어저께도 당대표, 원내대표 2+2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정년의 게이트라는 소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폐해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께서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가 지금 적절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개헌은 지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예.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통령들이 중반 이후에 가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계속 이제 또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 의원의 상당수의 의원들도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 제도로 87년 체제 소위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다선 의원이 될수록 절감하거든요. 그러나 이 현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나 대통령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소신 있게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주장하는 개헌은 어떤 방식이, 어떤 개헌입니까? 권력구조요. 네, 권력구조를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경험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인사권과 이 권력이 집중된 것을 막자. 그래서 분권형 내지는 분권형에 제일 많이 가 있고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테면은 국군 통수권과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대권, 국회 해산권 같은 걸 주되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많이 의원내각제네요, 의원내각제. 그죠?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의원내각제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 뿌리가 어디냐 하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요. 그 본인들이 저 의원내각제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원내각제는 굉장히 혼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주입시킨 결과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공론화될 때도 되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OECD 국가 34개 국가의 헌법을 제가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철저하게 분권 국가입니다. 지방분권. 주가 80% 정도는 연방제니까. 독립권 예. 형태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5.16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28,000불이 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그 대통령제 강력한 이런 걸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기법 예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저 의원 내각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당 차원에서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또 이해찬 전 총리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고요. 또 18일도 있고, 또 9일날, 지난 9일날 천여 명이 참석한 이 소위 개헌 추진 국민연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230여 명이 몇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대통령이 막아서도 안 되고요. 예. 또 간섭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 권력구조 논의라는 것 개헌이 필요하다면은 그건 당연히 논의가 돼야죠. 네,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최종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지금 여당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예. 저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은 2명밖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재호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154명 중에 여당 의원이 5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민생을 먼저 창기해야 된다. 블랙홀이다. 이 말씀 몇 마디에
여당원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네. 요 개헌 얘기는 그렇고, 제가 요것도 한 가지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것이 어제 언론 보도였었는데, 어떻게 우윤근 대표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정당 해산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 설립 자유가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정당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에 정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한은 정당 해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을 지금 언론에서 선진국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조금 더 아마 과장된 표현 같은데요.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보장해야 된다. 헌법상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아주 신중하게 해산하려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물론 신중하겠죠. 근데 이제 네네. 한 가지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요. 우리도 이제 네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독일식 헌법 체계를 많이 대륙 헌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 특정 이념적 정당의 출연을 막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물론 소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만은 그렇게 규제하는 국가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 독일 우리 사회자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유효 투표의 5%가 미만으로 얻게 되면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헌법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내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고 이제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정당 해산 사유가 굉장히 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경계하는 의미로 문희상 위원장께서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진당 문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대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2+2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 이 연금개혁안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를 이루었다. 근데요, 우선 제가 여쭤본 게 사자방이었는데 왜 사가 빠졌어요? 네, 어저께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하자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여당 쪽 얘기입니다만은 자기 내부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예, 내부에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다. 예, 의원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해해달라 하는 거하고 또 4대강은 좀 사업한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충분히 수사를 했다. 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좀 더 시간을 흐른 뒤에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과 비리가 있다. 예, 또 현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로서 국회에서 그 정책이 옳았는지 또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지 반드시 검찰 수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완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사정도 있고 등등으로 반대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2+2 회담을 다음 주에 한번 재개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 선에서 어저께는 우선 합의 가능한 것만 합의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요걸 꼭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윤회 씨 어제 검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다 드러날 거,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명예훼손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무고죄. 네.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글쎄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무슨 근거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자체 생산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이 있구나.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역대 정권들 보면 그런 풍문들이 나중에 사실로 많이 확인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국정을 농단했다, 누가 실세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 물러나자마자 사법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서 생산한 문건 아닙니까? 야당이 근거 없이 주장한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찌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민정실에서 생산한 문건 아닙니까?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또 언론이 그걸 근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무고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게 무고죄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아까 우리가 뉴스 브리핑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간의 FTA가 체결이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문에 아세안 쪽 정상들 다 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중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예. 끝나자마자 이제 한 베트남 FTA 타결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 2012년 8월에 시작한 후에 이제 2년 4개월 만에 타결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15번째가 됩니다, 베트남.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서 이제 5번째로 타결된 FTA고요. 베트남이 여러분들 이 성장세가 놀랍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 빠른 국가죠. 예. 매년 5% 이상입니다. 6%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보다 되는 많군요. 국가니까. 예. 또 젊은 층도 강하고 해서 성장성이 큰 국가여서 이제 이번에 한국, 베트남 FTA 타결로 여러 가지 우리 혜택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 베트남이 그동안에 먼저 타결이 돼 있었어요, FTA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품에서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한 베트남 FTA 타결돼서 일본 기업과 좀 대등해졌다, 이런 의미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득이 되고 베트남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네, 일단 우리가 얻는 거, 여러분들 바로 아시겠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유리합니다. 또 화장품, 이런 소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베트남 시장을 활짝 열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농수산품 쪽에서는 우리 쪽이 아무래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새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새우. 새우가 많이 얘기가 되고요. 이제 3000cc 이상 승용차, 화물차, 화장품, 생활가전, 전기밥솥 이런 거 다 개방되지만은 이제 이쪽 농산물 타격이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화장품하고 전기밥솥 같은 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한국제가 베트남에서는 탑이랍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 또 화장품 회사, 전기밥솥 관련해서 주가도 좀 오를 것 같은데, 예. 이제 농산물 쪽에서 이제 쌀은 협정 대상에서 완전 제외했고, 고추, 양파, 녹차 이거는 양호 대상에서 제외, 이제 보호를 했는데, 앞서 말한 새우, 그리고 베트남에서 나는 망고, 구아바 이런 열대 과일 쪽은 좀 국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뜰 거예요. 동남아가 보면은 왜 우리나라 버스, 네. 이 행선지 이런 것도 그대로 안 띄고 그냥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동남아 갔었는데, 야, 이거 가면 여의도 가나?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친숙하죠. 네. 친숙합니다. 그래서 또 베트남 한류가 강해가지고, 그렇죠. 화장품 쪽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뉴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또 나왔어요, 이게? 네, 다음 달에도 똑같은 걸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수착함만 비워놓고,
얘기하는 그러네요. 생각까지 네. 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2014년 11월 금융시장 이 동향자료인데 은행 쪽 가계대출만 파악한 겁니다. 현재 잔액은 554조. 우리가 가계대출할 때는 1060조라고 보통 1100조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대부업체 제2금융권 다 합친 거고 이제 은행권만 554조인데 전달에 비해서 6조 9천억 거의 7조 가까이 늘었는데 예. 이게 월별 증가액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10월에도 사상 최고치 갱신했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7조 원대, 6조 5천억이었고요. 이번에도 또 7조 원대여서 최근 10월, 11월 달에 우리나라 가계가 거의 13조 원 이상의 지금 신규로 또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가게들이 두 달 새에 이렇게 많이 빚을 졌다는 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오늘 이제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가. 이거하고 또 이게 가계대출이 늘 거냐 줄 거냐 이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팀,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한 번 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예. 최근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가계부채가 심각하되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도 이 점을 염두에 둬서 오늘은 이번 달에는 12월 기준금리는 인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요. 예.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따가 오전 10시쯤에 결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엔 연말이라서 그런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게 내년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모양이죠? 이게 좀 부정적이 많아요? 예. 분위기가 8월, 9월, 제가 10월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오히려 2014년보다 15년이 더 좋을 것이다 하고 15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게 있었는데 역시 이제 연말이 오면서 2015년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전망치도 좀 정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최경환 부총리 이제 정부 측에서는 2015년 경제 실질 경제 성장률 4%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제 다잡고는 있지만 일단은 속속 경제연구원 쪽에서는 낮추고 있는데 국제기관 거에서부터 먼저 낮추고 있어요. 지금 어제 나왔던 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 GDP 성장률 내년치 예측을 했는데 기존에 3.8% 성장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내년 전망치는 3.9%로 이미 4%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민간 연구원들 경제 전망치 나올 텐데 이제 3%대 중반, 3.5%도 지키기가 살짝 어려워 보여서 이게 성장세까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이게 역설적이고 딜레마인데 이런 점을 또 보면은 감안하면은 금리를 한 번 덜해도 낮춰서 뭐 피해가 있고 어쨌든 경제를 살려 비행기를 이륙시켜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또 시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뭐 양쪽된 상반된 의견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자꾸 쓴다고 병이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도 딜레마예요, 진짜. 예. 그렇죠. 오늘 말씀. 너무 아플 땐 또 몰핀 한 방 놔주세요. 그럼 예. 환자의 또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은혜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휴대폰 무대로 60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12월 코란도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20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예,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이죠. 16일 오후 4시에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이런 정치인들과요. 또 가수 김장훈 씨,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그리고 매일 만나시는 분이죠. 저희 뉴스 매거진 해주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과 함께 한 해를 좀 잘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선물도 드리고 토스트도 드리고 어쨌든 연말 분위기 좋게 느껴지게 또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레드라는 거를 지금 했는데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 빨간 옷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의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